5, 4, 3, 2, 1. 볼트론? Hail Megatron. 위키. 뭐야? 위키피디어의 스카이러너입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입니다. 로봇, 남자의 로망. 이 로봇 애니메이션도 좋지만 거대한 로봇을 또 리얼한 영화로도 보고 싶다는 모두의 바램. 그 바램을 실현하면서 로봇을 영화로 만든 작품 중 단연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던 영화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분명 일본 타카라, 다이아클론의 초기 제작진들은 그렇게 쏘아올린 왕구의 작은 공이 이렇게 커다란 프랜차이즈로 남게 될 줄은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2007년 개봉한 트랜스포머 영화 첫 번째 작품은요, 저 쥬라기 공원 이후 CG 기술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혁명으로 기록되면서 새로운 변신 로봇 팬층까지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죠. 당시만 해도 영화 평도 호평 일색이었고요. 아이언맨 뭐 이런 건 트랜스포머 R류 취급이나 받으면서 그냥 비교도 안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트랜스포머 영화 1편 개봉부터 2편, 3편, 4편, 5편 그리고 솔로 영화 범블비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관련 상품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과거 왕구나 애니메이션 등등보다 오히려 더 이 영화 버전의 디자인이 익숙해지는 지경까지 오기도 했죠. 하지만 이 영화 버전의 이 복잡 다양한 디테일, 왕구는 물론이거니와 FP 액션 피규어로도 재현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랬던 것을 변신을 포기한 대신 사상 최초로 영화의 그 디테일한 모습을 온전히 제품에 담아내면서 물론 가격도 두둥, 스태츄 피규어 300만원 시대를 열었던 것, 바로 일본의 프리미엄 스태츄 제조사 프라이머 스튜디오의 전설적인 첫 작품 메가트론이었죠. 영화 2편 패자의 복수가 아니라 폴른의 복수 버전으로요, 육중한 다리가 인상적인 스태츄 피규어. 그리고 이 제품 이후로 프라이머 스튜디오는 기존의 사이드쇼, XM 등등과는 또 다른 메카닉 중심의 깔끔한 디테일을 인정받으면서 지금까지 프리미엄 스태츄 피규어의 메인 플레이어로서 발전해온 바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모로 기념비적인 이 프라이머 스튜디오의 메가트론, 이후에도 이 메가트론 관련 상품들 4편의 갈바트론, 5편 메가트론 나이트, 또 3편의 간지, 넝마 메가트론까지 발표 출시되었던 바 있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프라이머 트랜스포머 10주년을 맞이한 기념작품, 이 메가트론의 최강 리즈 시절 1편 버전까지 공개되면서 프라이머 메가트론 5형제가 모두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차만 하면 되나? 그러니까 메가트론, 오토봇에 대항하는 트랜스포머 양대 진영 디셉티콘의 리더이자 최종 보스 같지만, 사실상 이 영화 1편을 제외하면 굴욕과 안습의 역사가 함께 했었죠. 외형 자체는 갈수록 더 포스가 넘쳤지만 그건 그냥 모습일 뿐이고요. 실제 화력은 주인공 옵티머스 앞에서는 그저 작아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카리스마가 빛났던, 정말 보스처럼 무시무시해 보였던, 그냥 이름만 부를 뿐인데도 포스가 넘쳐 흘렀던 바로 이 1편 버전 메가트론 프라이머 스튜디오 스태츄 피규어 위키피규어 뽐뿌왕 프리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영화에서는 미처 제대로 보지 못했던 메가트론의 뒤통수, 그리고 아직 다른 누군가를 갖다 붙인다든지 지구의 무언가를 스캔하거나 하지 않은 오리지널 순정 메가트론의 매끈한 기계 생명체스러운 모습을 잘 담고 있는 바디가 인상적입니다. 뒤로 갈수록 무언가 덩치캐 느낌으로 바뀐 메가트론이지만 이 1편만 해도 샤프하게 길쭉하면서도 상체 볼륨감은 또 여전히 느낄 수 있는 그 특유의 프로포션을 잘 재현하고 있죠. 전체적인 크기는 무려 33인치, 베이스까지 약 84cm, 너비와 깊이는 근 70cm에 달합니다. 그 2편 버전이 살짝 숙였기 때문인지 약간 키가 더 커졌어요. 베이스 역시 전작의 원형에서 팔각형으로 바뀌었고 크기도 좀 더 커졌습니다. 그냥 베이스 기능만 했던 전작에 비해 그 극중의 클라이막스 즈음이었던 메가트론이 있던 그 후버댐을 디자인 테마로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눈에 LED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요즘 유행인가? 제품의 베리에이션이 무려 3개입니다. 심플하게 메가트론 스태츄만 들어있는 일반판, 3개의 오른팔 베리에이션과 또 2개의 왼팔 베리에이션이 가능한 디럭스, 그리고 메가트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친구, 영원히 고통받는 반갈죽,
재즈의 파츠가 포함되어 있는 얼티밋 버전까지의 구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재즈는 베이스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늘어지게 연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영화 트랜스포머의 보스로서 메가트론의 위상을 한껏 높여주는 한편 베이스의 현장감까지 더해주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름 상반신 재현이니까 버스트인가? 메가트론의 팔을 올린 연출이나 내린 연출 둘 다 할 수 있는 이 왼팔 베리에이션은 충분히 색다른 포징의 재미를 주고요. 이 오른팔 역시 베리에이션을 통해 건과 메이스 연출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라이먼 공홈이나 일부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제공한다는 초회 한정 보너스 파츠로 추가 헤드가 들어있는데요. 바로 영화 최종 디자인을 선택하기 전 함께 검토됐었던 컨셉 아트 헤드까지 다채로운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영화랑 똑같다 라는 말로는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스태츄, 여러가지 복잡한 곡선 라인, 또 복잡한 디테일, 그리고 무수한 파츠로 완성하고 있다 라는 건 프라이먼의 홍보 문구고요. 자, 이 제품 일단 퓨어한 순정 메가트론의 모습, 그 리즈 시절을 그리고 있다는 점은 플러스. 하지만 확실히 이후에 2편이나 3편 버전에 비하면 이 하체 부실은 디자인상 어쩔 수 없습니다. 솔직히 3편 버전이 더 세 보여요. 그리고 가격도 10년이 지난 만큼 가격도 많이 올랐다. 처음에 2편 버전이 2,000달러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1편 버전은 일반이 2,500달러, 디럭스가 2,800달러, 얼티밋은 무려 3,200달러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내로 넘어오면서 환율 클이나 이것저것 붙다 보니까 보너스 파츠를 포함한 얼티밋 버전 대략 540만원까지 되고 있어요. 제품 지수는 빵은 아니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게 2배 정도 되는 건 좀 심한데? 이지만 뭐 또 메가트론 플러스 재즈 1+1이라는 점도 생각을 해봅니다. 또 게다가 이 시리즈 완성도만 놓고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미 인정하고 계시듯 현존하는 트랜스포머의 컬렉터블 중단연 최고봉, 변신을 포기한 대신에 손에 넣은 이 디테일한 표현력이 스태츄인데도 레고를 만드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섬세한 파츠들만 보아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업계도 나름 끝판왕들은 인정받는 분위기죠. 다만 문제는 프라이먼 트랜스포머 같은 캐릭터 여러 버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들끼리 또 서로 대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생기게 됩니다. 또 3제로 같은 가성비 선택지가 생기면서 정말 중국 가방이 점점 더 쉽지 않아지고 있죠. 그래서 정말 가시려면 마음 크게 먹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아무리 리즈 시절이라고 해도 피규어만 보면 역시 3편 이 넉마 버전이 더 멋있다. 그러니까 프라이먼 외에도 퀸이나 JND도 그렇고 인피니티 스튜디오 등등 고가의 스태츄들 유저분들이 전부 다 쭉 소장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은 진짜 소수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인앤아웃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좀 자기들끼리 서로 대체되는 제품은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뭐 5년, 10년 이 정도 텀은 주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순수한 수집의 취미라고 해도요, 중고 가방이 무너지면 유저들은 지갑을 열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메가트론 합리적인 가격과 크게 밀리지 않는 디테일, 그리고 액션 피규어라는 장점을 살린 3제로 트랜스포머 역시 이 영화 2편 버전의 메가트론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바래지 않는 트랜스포머 안습이지만 그래도 빌런 중 보스, 앞으로 펼쳐질 메가트론의 다양한 매력을 기대해보도록 하죠.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We are here. We are waiting.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 Yeah!